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혼돈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있고 마치 코로나 역병처럼 사방으로 팔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풀어내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언론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합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바로 언론개혁이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죠? 네. 아마 했죠? 네. 했죠. 이번엔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너무 자주 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죠? 봉지욱 네. 기자를 지난주 수요일 날 보고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엄청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친해졌나 그동안? 아닙니다. 네, 하여튼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 개혁 논의가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가장 큰 쟁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지 말지, 이른바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고, 전권 송치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따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전권 송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남겨둘 거냐,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법무부 안과 여당 민주당 내 다수인 것 같아요.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검사의 수사권 없애야 된다,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정부안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 보안 수사권과 정권 송치 관련해서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어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김영진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논쟁, 이게 흐름이 좀 있잖아요. 그럼 있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이나 원칙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앞에 뭐 새로운 이제 골이 생기고 뭐 새로운 선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예,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남겨보려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고, 물론 이제 그 세력의 이제 핵심은 검찰이죠. 예, 근데 그런 논리를 옹호하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고, 또 그런 논리를 이제 그대로 퍼다 나르는 이제 언론이 있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2025년 10월 1일이죠. 작년 10월 1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공표가 됐고, 예. 이제 이번 10월 1일, 2일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지된 이제 검찰청 대신에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제 공소청이 신설되고요. 예, 또 이제 중대범죄, 부패범죄를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일정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복병으로 나온 거는 이것과 관련한 디테일한 것들을 다루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정권 송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검찰 입장,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법무부나 뭐 이제 정부 내 뭐 일부 세력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논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이제 뭐 서민들이나 약자를 위한 범죄를 그러면 검찰한테 맡길 수 있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냐? 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일종의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1주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 대통령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의견은 제한적으로나마 검사의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국민들의 이제 인권 문제나 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너무 비대해지면 또 부패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을 붙여서 수사권을 남겨놔야 되지만 여론이 워낙 이제 수사권 폐지에 높기 때문에 국회에 이 공을 넘기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 다릅니다. 네, 다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해요. 네. 자기들 편한 대로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 현재 정부 여당 입장은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어쨌든 뒤집어 엎은 적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고. 네. 다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장들이 나오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예. 있어요. 예. 거기도 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복잡하게 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리가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안수사권 이런 말 쓰잖아요. 보안수사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제 들어보셨어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공식 용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말이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 나왔죠.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그 말 처음 들어보신 게 언제쯤으로 기억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작년 하반기 정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대략 30년쯤 됐어요. 예.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 방식, 절차 수도 없는 논의를 했는데 예.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도 보안수사라는 단어가 작년 가을 뭐 아마 좀 넘어가면 작년 여름쯤부터 느닷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어디가 최초인지. 그러니까 이게 최초가 어딘지도 찾아봐야 되는데 대장동 그분 보도 동아일보 이것도 제가 찾았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맞아. 보안수사권 말이 형사소송법에 없어요. 없어요. 법적인 용어가 아닌데 진짜 느닷없이 그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네. 보완을 그래서 이게 해준다. 보안수사 이러면 마치 제대로 된 수사는 아니고 수사기관이 한 수사를 약간 뭐 보완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수사를 했는데 수사서류를 받았는데 뭐 서류가 한 장 부족해. 혹은 뭐 등기부등본이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럼 그런 거 좀 떼고 이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수사는 긍정적인 그냥 의미죠. 예. 긍정적인 의미. 보안수사나 그냥 수사나 수사는 수사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꺼냈었던 시작점부터 늘상 해왔던 얘기는 수사기소의 분리였어요. 네.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니까 수사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수사한 게 맞다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소도 하고 무리하게 공판도 끌고 가고 그래서 사람의 삶을 진짜 짓밟는 이런 걸 막자. 그래서 수사라는 행위 자체는 예.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폭력 중에 하나잖아요. 수사 과정 자체가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 그러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 폭력 과정을 한 번쯤 필터링을 해서 네. 이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붙일 만한 사건인지 네. 아니면 그냥 이거 없애도 되는 사건인지를 진짜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우리가 고민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 스크린 해보는 게 이제 기소 과정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분리가 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보안수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보안수사를 주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그냥 남겨놓는 게 마치 형사사법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냐. 포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의 이제 직접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구분하는 용어로 나왔는데 보안 수사권이란 말은 우리 법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라서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질문지를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냐 존치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존치하는 걸 좀 원해라고 하면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꾸며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높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한 그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 이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잘못된 수사를 초기에 잘못된 맞아요. 것을 보완해 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그거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놨어요. 예. 그랬더니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시행령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행령을 살짝 고쳐가지고 사실상 그 없어진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다 부활시키고 또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수사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등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다 살려놨는데 사실 저는 이 보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지금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 그다음에 등 그렇죠. 그거의 연장선상. 연장선상이에요. 보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양측의 말이 한쪽의 말이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던데. 이게 문제는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기소 분리 완전 이제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고 좀 보안 수사권 검찰에 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인데 네. 이거를 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걸 기록만 가지고 기록만 보고 기소를 판단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검사가 뭔가 수사한 기록들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불러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예. 수사 서류가 좀 미진한 게 있을 때 이걸 만약에 경찰에다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걸로 계속 한다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사가 간단하게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뭐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불필요한 낭비가 생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검사가 우리가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고 했냐면 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하면서 갖고 있는 예단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예단들이 있어. 우리는 그 예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다 봤습니다. 예. 검사가 한번 빨대 딱 꽂고서 수사를 시작을 하면 이 결국 어떻게 나오는지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건 없애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이거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검찰이라는 건 기소 권한을 갖는 조직 그리고 인권의 대변자 그래서 피해자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형사사법의 준형사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행되게 수밖에 없는 수사가 된 결과물을 가지고 법률가의 눈으로 이게 기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고 불기소하고 끝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수사권을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주게 되면 이 수사권이라는 건 고무줄이니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주었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던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보안수사 뭐 요구하고 이거 하고 하면서 뭐 행정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요 검사들 수사 안 합니다. 본인들이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들 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뭔가 사회적 의미가 있을 만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지 경찰들 실제로 만나보면 전관 선배 검사한테 부탁받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찰이 하는 사건 중에 거의 90% 이상이 흔히 그냥 우리가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자범 사건들인데 이런 자범 사건들을 가지고 검찰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다고요. 안 해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 사회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왔었던 이 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제가 볼 때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검사의 수사권 뺏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게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게 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정작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보안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 또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총리 말 다르고 자문단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르고 민주당 말이 달라요.
자, 제가 제가 메시지가 이렇게 혼란돼서 나오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딱 들어선 다음에 예. 검찰개혁이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걸 꾸립니다. 사실은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회적인 주된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져요. 이 검찰개혁위원회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문위원회라는 게 꾸려졌어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 특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학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올 1월 달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청 해체 그리고 공수청, 중수청을 만드는 입법 예고안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입법 예고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때 이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중수청 내에 검사와 수사관의 직급을 뭐 분리한다던가. 그때 들어보셨죠? 수사사법관 뭐 이런 제도.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지검, 고검, 뭐 대검 다 존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나도 개혁 아닌데? 이거 그냥 과거대로 그냥 하자는 건데? 오히려 뭐 더 강화한다. 그렇죠. 더 이런 강화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문항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눈이 좀 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보안수사권을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 같은 법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안이 딱 나오고 나니까 그 검찰개혁위원회에 있던 자문위원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입법 예고안을 우리는 검토도 못했다. 우리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6분이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입법 예고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사고가 이제 벌어져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시민들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모임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거를 주장했던 분들은 다 빠져나갔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몇 분만 지금 자문위원회에 지금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낸 거고 네. 이거를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검찰개혁위원회 이재명 정부 너희들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일치된 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겨놓는 입장을 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안은 예.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올해 1월 달에 사퇴했던 분들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옆에서 볼 때 저도 미치겠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언론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유지권 보안수사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렇게만 기사를 써버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얘 말 다르고 얘 말 다르고 제 말 다르고 같은 편 아니야? 니네 여당하고 정부 같은 편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달라? 여기서 굉장히 큰 혼돈이 있잖아요. 우리 김영진 기자가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셨죠. 예, 분석은 했는데 예.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그래도 뭐 지난주에 비하면 많진 않네요. 예. 보안 수사권 언제 들어가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뭐 대략 그게 이제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얼마나 맞는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보안수사권이 존치돼야 된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랬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지금 지방선거 직전인데요. 예, 저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저기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극히 이제 일부만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맨 앞에 보면 KBS네요. 검찰 송치 사건 중 46%가 검찰 보안 수사다. 경찰이 이제 보낸 사건 중 거의 절반을 예. 수보안 수사를 수사를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검찰이 이제 송치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부실하다. 예. 검찰이 손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부재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자 대상 범죄 규명. 이게 주로 이제 약자 그다음에 뭐 여성 이런 범죄나 뭐 종교 관련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자 대상, 서민 대상 범죄는
검찰 손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경찰이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자료화면 다시 한번 올려줘 봐서 예. 그거 뭐 좀 전에 KBS도 본 있고 거. 조선도 있네요. 조선일보. 아니요 이제 조금 전에 한 거 더 보면 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1번 여기 보면 이제 성취 사건 46% 검찰 보안 거쳐 결론 났다. 예. 검찰 보안 수사 통해 처리됐다. 그다음에 46%가 실질적 보안 수사 실시를 했다. 이래가 이제 쭉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받아 쓴 게 출처를 보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나왔어. 그렇죠. 이건 뭐 보도 자료가 나온 모양이네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대검이 조사한 자료예요. 네. 대검이 조사한 자료를 법무부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도 자료로 이제 퍼뜨린 거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쓴 건데 이게 6월 1일 날 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제가 이제 제대로 세어보지도 못할 그러게요. 정도로 많이.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느닷없이 보안 수사 검찰이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검발, 법무부발 보도가 제목도 똑같네요, 거의. 저는 사실은 그 오늘 이거 이제 그 준비하면서 선거 전에 나왔던 이 기사들 가만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검찰이 개입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나도 이제 별로 네. 그걸 의식을 네. 못했는데 방금 이제 봉집 기자가 이거 뭐 지방선거 이제 이틀 전 아니야 네. 이런데 그러고 보네. 이게 선거 이틀 전이네. 개입이에요. 이게 선거 개입. 이게 이제 보안 사건이 엄청 필요한데 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근데 좀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법무부 지금 여당이고 법무부 지금 정부가 또 낸 거라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기사들이 선거 직전에 쏟아졌는데 이게 이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정부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흘리는 거죠.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막 흘려가지고 저기 뭐 조선일보 뭐 KBS 나오는데 제목도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같은 날 동시에 이제 나오는데 저게 검찰이 이제 흘리면 언론이 이제 이 통계가 46%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주는 대로만 쓰고 진짜 46%인지는 조사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검찰이 흘린 그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 한 약 2주 정도 기간을 이제 정해서 뭐 주요 뭐 신문 방송 기사들을 이제 훑어봤는데 이 뭐 검찰 이제 보안 수사권 이런 유사한 이제 키워드를 여러 개 이제 돌려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중복된 거 빼고 이래서 한 262건이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266건. 근데 이제 그 중에 119건 한 40% 이상이 이제 검찰발 기사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로 이제 소스 출처가 이제 검찰 모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기사들이 저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도 좀 분석을 하셨네요. 유형별로. 이게 뭐 어쨌든 검찰이 보안 수사로 뒤집어 가지고 뭐 기소했다.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고 보조금 뭐 횡령 한 거를 이제 경찰이 예전에 그냥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뭐 기소했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허술하게 수사한 그런 사건을 검찰이 꼼꼼히 들여다봐서 다시 기소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46%뭐 이런 것들은 우수 수사 사례. 그래서 대검이 이제 이런 자료집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아마 각 언론사에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수 사례지. 당연히 하죠. 법조 통해서 이제 배포를 했을 거고. 지금 이제 아마 법무부의 보도 자료가 누리집에 그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를 뭔가 마사지를 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좀 이제 문제가 된 이제 뭐 선거 지방선거 이런 걸 앞두고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이제 사라지고 보안 수사권 이런 것도 없어지면 선거 사범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수사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일종의 공포심. 원래 근데 경찰이 많이 하는데 원래 그죠? 원래 경찰이 많이 하죠. 원래 원래 검찰보다 이제 경찰이 거의 다 합니다. 원래 이제 선관위가 적발해서 경찰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송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 쏟아지는데 뭐 공소시효 2달 전에 검찰 폐지 우려. 이거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 이제 일어났으니까 공소시효가 한 6개월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엔 올 연말인데 이제 그 2달 전에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그런 것들을 막 지금 언론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언론은 왜 검찰 편, 검사 편입니까? 대부분. 아니 제가 전에도 제가 뭐 몇 회인가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북한 기사하고 동물 기사하고 검찰 기사의 공통점이 있다고. 네. 이게 그냥 막 써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써도 다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어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오랫동안 이 언론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검찰발 기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기사가 잘못됐어도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거 가지고 처벌받고 뭐 피해본 기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경찰 같은 건 좀 달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 건 없나요? 우리 이제 언론도 약간 엘리트 의식이 네.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 선후배가 뭐 검사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있죠. 의식 그런 거 아닌가요? 있죠. 지금 경찰도 뭐 경찰대라 뭐 그렇게 뭐 네. 여러 우수한 재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그럼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검사가 누가 있어. 그러면 취재원으로서 보면 네. 예, 경찰 뭐 경정 뭐 경무관이라고 쳐도 검사가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약간 동질 의식. 아유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검찰 기자실에 가면 거기 이제 기자들 명단을 이제 거기 해가지고 그 유리 밑에 테이블에 딱 이제 넣어놓지 네, 않습니까? 있으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아직 있어요? 출입 그러면 기자단 이게 명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 저 검사장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출입 기자 각각의 이제 출신 학교를 다 또 고등학교, 대학 다 정리해. 별도로 또 보고를 해요. 합니다. 예. 네?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검찰 예를 들면 순천고 유명하잖아요. 아 순천고 네, 유명했죠. 순천고 출신 검사들이 많은데 이 계보와 기자들 순천고 출신 기자들의 계보 있어요. 그리고 동문회를 같이 이렇게 계속 네, 1년에 맞아요. 몇 번씩 만나면 이 검사와 이제 형 동생이 되고 같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이렇게 되면서 예, 이 검사 형이 뭐 흘려주면 그것도 쓰고 얘가 한 번 줬는데 아주 잘 써. 아, 잘 쓰면 계속 주죠. 계속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국민들은 알 길이 없죠, 그게.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저기 김용민 선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사실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이 검찰 개혁 문제 관련돼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정성호 장관이 그 뭐 페북에선가 뭐 말로 했나? 무슨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제 이 수사 기소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검찰 말고 대안이 있냐고 그럼.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검찰밖에 대안이 더 있냐. 이제 이런 취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의 지금 정신세계를 정확히 알게 됐고 전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요새 한상진 기자가 지금 물이 올라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프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네. 검찰 개혁 문제에 프로 대해서 유튜버. 아니, 프로 내가 할 말이 네, 많아. 하세요. 너무 할 말이 많아. 첫 번째 이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 환상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검사들은 다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게 딸리는 게 뭐 경찰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대한민국 경찰이 15만 명이에요. 검찰 지금 검사 다 해봐야 한 2만 명 조금 넘고. 아니 이게 검사는 이제 한 2-3천 명 되죠.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2,200명. 2,000명. 일반 직원들 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환상을 심어줘. 이것도 저는 언론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경찰 수사는 위험하다. 경찰 수사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생긴다. 이거를 바로잡을 거는 검찰밖에 없다. 이제 이런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검찰이 하면. 그럼 제가 이제 뒤집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공소 이제 뭔지 좀 알아요. 네. 대장동 사건에 네.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라는 시행사를 만들었고 본인이 이제 법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지내던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을 하고 나서 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고문으로 와서 사실은 대법관이 바로 뭐 이렇게 로펌을 가진 못하니까 네. 변호사 개업을 안 한 상태에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인 이런 도움을 줬는데 그거를 느닷없이 윤석열의 검찰이 예전에 2019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되잖아요. 뒤집힐 때 권순일이 도와줬네. 김만배가 맞아요. 로비했는데 요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장동 김만배의 돈을 받았는데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불법으로 했다. 변호사법 아니 그러니까 위반 아닙니까, 이게 그때? 예. 기소한 내용이 굉장히 유치해. 변호사 그렇죠. 개업을 안 한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넌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무죄도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재판에 나간 것도 아니고 예. 뭐 회사에서 예. 공소 기각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만이죠. 예. 5년 만에 1심이 이게 제가 공소 기각이 된 거죠. 5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아마 기소가 됐었어. 4년 만이네요. 4년 만. 완전 사람 하나 인생이 이게 이제 검찰의 기가 막힌 이게 이제 망상, 시나리오 이런 거 이제 그 뭐 창작하는 그런 것들을 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권순일이 대법관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미 이제 이재명을 봐주기로 했어. 어?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건하고 이제 이때부터 뭔가 관련이 있어. 유착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법관 결론을 그만두고 한참 뒤에 이제 거기 돌아가서 이제 그 이재명을 봐준 대가를 받았다. 네. 그게 이제 검찰의 맞아요. 시나리오잖아. 근데 이제 근데 전직 그거 가지고는 기소를 못했지 아니, 결국. 근데 잠깐만 나 아니, 전직 할 얘기 많은데 대법관이 왜 두 분이 전직 대법관이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고 그렇지. 권순일 네. 전직 대법관의 맞아요. 인생을 걸기엔 너무 적은 액수예요. 네. 그런데 그럼요. 솔직히 이제 돈을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많은 액수야. 그게. 그렇죠. 그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는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들어간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의의가 없었던 거고 거기 결과적으로 이제 공소기각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댓글에도 네. 권순일이 이재명을 봐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원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당해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한 게 5,500억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야 저거 허위 사실이야 이렇게 하고 뭔가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고 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고발을 당해서 2심에서는 벌금 뭐 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2심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잃는 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야 그거 니네 판결 잘못했어 갖고 파기해서 돌려보내서 나중에 무죄를 받아요. 그것도 그때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냥 당선 무효였는데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마 주심도 아니었을걸요? 주심 주심도 아니었는데 주심 예를 들면 아니에요. 뭐 예, 6대6 상황에서 권순일이 이재명 편을 들어가지고 나 파기환송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순일이 봐줬다고 실제 언론 기사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 전원합의 여기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손 들고 다수결로 한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사를 잘못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게 알려져. 권순일 대법관이 다 이렇게 6대6 상황에서 내가 이재명 편 들 거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손드는 게 아니고 대법관끼리 회의해가지고 토론해서 그냥 정합니다. 아 이건 파기하자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렇게 말이 너무 그걸 알려진 거는 예.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버튼 그렇죠. 역할을 해서 봐줬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역할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승일 전 지금도 오늘 대법관이랑 보니까 2시간 각이다 이거. 실질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제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어젠가 오늘인가 서훈정 국정원장이 서해 사건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죠? 맞아요. 어제 네, 났죠. 어제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무죄가 나오고 심지어는 공소 기각까지 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검찰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찰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없던 사건을 다시 만들어내서 피해자를 구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잘못된 일, 잘못된 수사 때문에 벌어진 피해자,
피해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문 정도는 쓰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들이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 무슨 장기자랑하듯이 이렇게 무슨 데이터까지 만들고 무슨 자료집까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앉았어요, 그죠? 통계도 마사지해서. 통계도 이제 마사지하고 제가 이런 식의 검찰 행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니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또 이제 환상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잘한다, 경찰은 수사 못한다. 근데 제가 몇 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오늘 시사저널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현재 검사들이 검찰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수도 없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 예금보험공사, 뭐 증권거래소 이런 데도 다 나가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곳에 있는 특사경들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막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갖 곳에 다니면서 온갖 기관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 정보를 검찰청 안에 차곡차곡 다 모아요. 두 번째,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안에만 금감원, 관세청, 국세청 이런 곳에서 이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해왔었던 수십 명의 직원들이 검찰청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겸상해주는 검사들이 없지만 저도 한때 이제 친검 기자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아는 검사들하고 가끔 만나서 윤석열이랑 술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윤석열이랑 술 먹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친한 검사들하고 종종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을 때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검사한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이 땡땡 검사 너 니네 부서에 지금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사람 몇 명 파견 나와 있어요. 또 어쩌저쩌 얘기해.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검찰에 있는 수사관과 너, 검사 너하고 니들끼리만 그 수사해봐. 할 수 있겠어? 못해요. 못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합수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도 검찰이 무슨 대형 사건 같은 거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에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서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 청구권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 네. 기소 독점주의가 다 살아 있습니다. 온갖 대한민국에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온갖 곳에서 파견받아서 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들 직원들을 대한민국 온갖 기관에 파견 보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 범죄 정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 판 깔아주면 우리 봉지욱 기자 같았으면요 아마 대한민국 난장판 만들 겁니다. 아마 수사하면. 제가 검사였으면 네. 한동훈 제 밑에 있죠. 그렇죠. 제가 검사였으면 아마 봉지욱 한동훈이는 기자한테- 제 밑에 있어요. 봉지욱 기자한테 이 정도 권한 주고서 아마 수사하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나만 할 공직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거는 신화에 불과하다. 환상입니다. 신화고. 그 한마디 하면 될 걸.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그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요즘 너무 쌓인 게 많아. 그게 아니라 요즘 여러 유튜브 채널을 나가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요. 예. 준비 많이 해왔는데 예.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얼마 전에 한결의 뷰리핑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게 일부 중첩돼요. 아 그때 한 거였어요. 예, 딴 데서 좀 평소에 했어. 알고 있던 거야. 한번 했는데. 아, 내가 이제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검찰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검찰. 싫어하죠. 저는 옛날부터 근데 싫어했어요. 이제 그 우리가 뭐 하여튼 검찰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뭐 여러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께서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선입견이 있는 거다. 검찰의 어떤 당한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의식. 피해자 서사라고 그랬어요. 피해자 서사. 피해자 서사. 피해자 서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뭐 봉지욱 기자만큼 이렇게 뭐 의미 있는 기사를 많이 쓴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돌이켜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검찰 수사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를 그래도 많이 썼던 기사고 그냥 기자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제가 2019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의 거짓말 그 기사 썼던 당사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7월 27일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개 중에 하나가 저 사건입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했던 윤석열의 거짓말,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사 소개 안 해줘서 사실은 그게 큰일은 아닌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그럼요. 되다 보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커졌죠. 네. 사안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인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누굴요? 이남석 변호사 나왔더라고요. 아 윤석열. 이남석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나왔죠. 아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와서 그럼 윤우진은 윤우진은 안 나왔어요? 소재 불명입니다. 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거짓말이 2019년에 바로 잡혔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때도 부인하고 2021년 12월 관훈클럽에서 또 거짓말했거든요.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근데 그게 결국엔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 무효가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보통 전 대통령도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당선 무효면. 삼천포로 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해자 서사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 그래도 나름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제가 이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이 되기 전부터 그래도 저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김용진 선배도 마찬가지로 저는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뉴스타파 와서도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어쨌든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이제 기소 당하고 한 그 정오심 때문에 아우, 전혀 아닙니다. 예. 예전부터 이제 권력 감시를 전혀 위해서. 아니, 근데 했다. 제가 볼 그럼요. 때는 윤석열도 지금 물어보세요.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하라고 할 겁니다. 윤석열도 검사의 수사권 폐지해야 그러네. 된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아니 윤석열은 본인도 당해 보면 100% 폐지하라고 윤석열은 나와요. 특검을 없애라 그러겠지. 네. 특검을. 아니, 특검도 어차피 검사가 가서 하는데요. 뭐. 아니 그리고 우리 네. 세 명은 어쨌든 뉴스타파에 있었고 우린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뉴스타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공직 감시하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 감시하고 그래, 원래 일관되게 그래 왔다. 그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만든 조직인데 지금 이제 그건 검찰한테 당해서 지금 아니, 그건 갑자기 전혀 정오심 생긴 건 아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경찰도 썩은 경찰 많고 머릿수가 많잖아요. 15만 명이니까. 검사는 이제 한 2천 명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조작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경찰이 조작 수사를 훨씬 이게 숫자로 많을 텐데 사이즈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사의 조작 수사는 야당 대표를 제거할 수도 있고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당락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그게 검사가 만약에 한 건 두 건이다. 경찰이 뭐 수천 건을 했다라고 해도 1대 1000, 1대 만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이 부패 사이즈와 검찰의 부패 사이즈는 너무 다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봉지욱 기자 얘기에 한마디만 딱 덧붙이면 지금 상태, 그러니까 2021년도 마지막 형사법이 개정된 상태, 예. 지금 검찰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지금 법 체계, 이거에 준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 부패 범죄, 뭐 경제 범죄 두 개로 축소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지금도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검찰은 기소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영장청구권 지들이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사 기록 다 갖다가 자기들이 다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 예.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잘못하는 건 지금 검찰이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런 거 하라고 검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선수로 뛰겠다라고 과거처럼 계속 선수로 뛰겠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검찰 개혁 다 돌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럴 거면 검찰 개혁 왜 하냐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는 이 동기가 검사들 범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권 폐지가 맞고 예. 나중에 또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제도는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국민적 요구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검사 때문이지 경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폐지를 하고 예. 여기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제도를 보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준비 엄청 해오셨는데 예, 지금 청포로 빠질 줄 알았어요. 지금 저 아까 그 보안수사권 예. 기사 이제 출처를 이야기하다가 음. 검찰 발만 이야기했는데 또 재밌는 게 그 예. 정치권 발도 있어요. 정치권발. 자료를 지금 좀 올려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네, 자료 5. 정당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자료 5 저거 보시면 이게 뭐 자료들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자, 뭐 야 이거는 기사를 다 보셨나요? 예, 서울신문 네. 그 5월 13일 단독 경찰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단독 뭐 기소만 한다는 일상 싫다. 그다음에 뭐 YTN, 예. 그다음에 뭐 10년 전 보조금 횡령, 보안 수사 규명. 예. 이게 보면 소스가 다 국힘입니다. 국힘. 국민의힘에서 국힘.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안 수사권 이걸 이제 그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많은 뭐를 발굴해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제 흘리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나경원 의원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빠루 사건 패스트트랙 그때 그 사건으로 국회법 벌금 2천만 원 네,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의원직 상실이던데요. 국회법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인가 되면 아 그래요? 예. 우리는 공직선거법만 많이 기억을 하는데 국회법도 벌금 500만 원인가 이상 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자기 그 패스트트랙 그 빠루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을 한동훈이 그때 아마 당대표 선거 맞아요, 때인가 당대표 선거 TV 토론에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공소 취소를 원했는데 한동훈이 안 해줘서 지금 1심이 그런 상황이다. 예. 자료가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오늘도 좀 더 근데 저는 저희가 국정조사에 그 증인으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이 검찰을 실드치고 네. 현재 여당은 민주당인데 원래 검찰 실드는 여당 민주당이 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을 실드치고요. 박상현 검사를 실드 쳐주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그 이제 그때 바뀌는 거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건데 예. 어쨌든 아까 이제 검찰 뭐 보안 수사 그 이제 46%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게 뭐 통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조작했다기보다는 분모를 바꾸는 거예요. 분모. 그 이제 46%를 나온 건 이번 이제 어떻게 새로 이제 통계를 낸 거는 뭐 무고인지, 피의자 참고인 조서 작성, 예. 수사 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추징 보전 사실 조회, 영상 녹화 조사, 형사 조정 의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직접 보안 수사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한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니고 예, 뭐이 그냥 영상 녹화 조사 한번 했어 불러다가 예, 그렇죠. 이거 보안 수사. 보안 수사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모으니까 46%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 요거랑 한번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그 자료 6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똑같은 검찰이 예. 완전히 이제 다른 수치를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검찰이 낸 겁니까? 그렇죠. 이거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검찰발로 나온 기사인데 여기는 10%네. 보안 수사를 돌려보는 게 10%. 한 1년 만에 그러면 35%가 줄어들어 늘어났네요. 1년 만에. 이제 이게 뭐 보안 수사 해가지고 지네들이 했다는 게 한 4배 이제 늘어난 거죠. 야 이거 네 배, 어떻게 다섯 배. 찾으셨습니까 이거? 아니 다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AI 뭐 시킨 건 아니죠? 아니요. 아마 이 10%도 아마 이 10% 이거 이것도 좀 찾기 부풀려진 거였을 이것도 가능성이 부풀려졌죠. 높아. 예, 10%도 1%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1%. 불과 작년에 자기들이 그 송치 사건 예. 10%야 이거 저 돌려보내 수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작년 8월에 이미 예. 이제 보안 수사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이게 이제 뭐 없애버리면 뭐 경찰에서 하는 수사가 더 느려지고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또 국민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어. 그때는 얘네들이 많이 늘려가지고 10%야. 응? 근데 지금 이제 46%나 올랐다는 거죠. 어이가 없는데요? 이거 어이가 진짜, 없죠. 야 이거 예리하십니다. 이거 와 이거 큰 거 찾으셨네요. 아니요, 큰 건 아니고. 우리 간달프 기자님께서 예, 그 다음에 마법으로 자료 7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마법으로 간달프 기자님 간달프니까 이렇게 마법을 쓰니까 이렇게 마법으로 찾지 않았을까? 아니 이것도 저 한 5월 달이가 이미 나왔던 기사야. 예. 10년 전에 보조금 횡령 보안 수사로 규명해냈다. 야 재탕했군요. 근데 이제 이게 6월 11일 날 한 달 뒤에 또 이제 단독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본문 기사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 이제 검찰에 뭐 기소장 이런 걸 입수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썼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예. 이제 입수한 소스가 이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서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박규택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예,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권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거의 이제 발악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지금 저기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도 저기 봉기국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정권 송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거 좀 진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만리장성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짤막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검찰이 지금까지는 특사경 지휘 감독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각 기관에 있는 예.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있는 특사경들을 다 검찰이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이 기관 숫자가 거의 뭐 수십 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이거는 대통령이 또 폐지하라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 국무회의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몇 번 이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 아마 검찰은 이제 완전히 이제 카오스에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명목으로 해서 상당수 검사들이 하겠네.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도 나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 사실 이 얘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한번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사라질 때까지 예.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전권 송치 이런 거는 좀 어려운데 예,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또 해서 오늘 우리 간달프 기자님 예리하셨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검찰이 자기들이 보안 수사 실적을 작년에는 10%라고 해놓고 올해는 46%. 갑자기 이게 49%, 46%입니까? 근데 한 36%를 뻥튀기 이게 했어요. 분모가 달라졌어. 어. 그래서 그 자체를 자세히 보면 얘네들도 할 이야기가 있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보잖아. 예. 네. 10%에서 갑자기 46% 됐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만 하지 아니 마시고 근데 이게 기사 하나 좀 경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안 수사를 의미 있게 하는 보안 수사는 1%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주장 경찰에서는 1%라고 하는 것 그 같아요. 1%안 됩니다. 경찰이 또 내놓은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들 입장을 너무 이제 유리하게 만든 통계이긴 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경찰이 한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잘못됐다. 그거는 훨씬 더 비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보안 수사권 문제는 무슨 팩트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칙 문제입니다.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고 원칙의 문제. 국민 여론이 원칙과 어떤 선택을 원하느냐, 양심의 문제죠. 네. 어떤 선택을 원하느냐 그건데 진짜 말씀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금 2심에서 완전 무죄가 나왔는데 그 사건으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엄청 한 5년간 그죠? 그거는 2021년 2년도 한 4년 됐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수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근데 그거 지금 2심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네.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뭐 사과는 우리한테 먼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재판받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사실은 이거는 피해 수사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도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었다. 네. 근데 심지어 사측 감정이 들어간 아유 전혀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1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검찰이 박지원 원장만 항소 포기하고 서훈 원장은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항소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고 그 난리치더니 항소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면 거의 이제 사실심에서 무죄 나온 거라 대법원에서 뒤집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월북 자진월북으로 볼 수 없다는 증거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상고하나? 예. 상고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증거 보죠, 뭐.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보죠 뭐. 사실 아니 근데 증거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이게 법률 적용을 잘 했냐 안 했냐,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예. 법률신문. 근데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고 이원석 검찰총장 때 같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이현석 검찰총장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전 장관은 의원이 됐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겠고 기자들은 국회에서 만나면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기자들이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말을 안 하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예. 서훈 원장 한 명이지만 그 부하들과 그 가족 등등 하면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고초를 겪었을 텐데 검사들과 한동훈 장관이 남의 인생 망친 겁니다. 그 서훈 원장은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포토라인 서구할 때 얘기 안 했거든요. 이번에 참 근데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2심 무죄 받고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했고 그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 얘기하던데요.
내가 전직 대법관인데도 이렇게 네. 혹독하게 받았는데 이 검사들이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네. 그 얘기하던데요. 사실 저희도 사실 똑같았죠. 네. 야, 기자인 그 우리한테도 이런 정도면 뭐. 진짜 저희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기자들이 대단한 특권층은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인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형식을 갖춰서 문건이라도 줬잖아요. 예. 너 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우리가 폐기했어라고 사기치면서 줬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됐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두 번째 코너까지 해서 1시간, 지금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예, 지금 끝났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여기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있지만, 나 오늘 한 이제 절반은 버렸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아예 좀 한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예 예, 7시 반에.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예. 그게 어차피 지금 보니까 1시간 반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에 근데 아마 MBC 뉴스가 할 텐데. 아니, 뭐 MBC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MBC가 우리를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는 보죠. 지금 뭐 이제 갓 겨우 동접 1,000명, 1,500명인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 조정이 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하셔야 오늘 돼요. 예, 책 맞아, 말씀 맞아. 좀 하시죠. 야, 책 내셨네요. 예, 책 냈습니다. 예,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 근데 이거 잘못 뽑으셨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 얇게 뽑으셔가지고. 아니 이게 원래 이제 정상적인 스튜디오는 이제 예. 카메라를 여기 줌인 쫙 들어가야 예. 쫙 들어가야 예. 되는데 지금 우리 오퍼레이터가 없어요. 카메라맨이 없죠. 예, 저희는 원래 그러니까. 없이 하니까. 예. 전 오늘 낮에 저는 1인 3역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인 3역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리모컨으로 당길 수 있어요? 이미지로 나오네요. 나오네. 아, 저 나오네요. 예, 이게 이제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 이거 이번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그 한국 전쟁 발발 76주년이 또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발발 저 76주년 앞두고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3년 전에 이제 초판을 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 정보판입니다. 예. 근데 표지도 바꾸고 안에 이제 새롭게 그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스 수집한 그런 이제 한국 전쟁 당시의 폭격 사진 29매를 새로 예, 추가를 했고요. 예. 그 새로 추가한 이제 사진 중에 하나가 지금 표지로 선 이 사진입니다.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경남 고성국민학교 사진인데 어. 이게 한국 전쟁 초기에 그 네이팜탄하고 500파운드 이제 폭탄을 맞고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학교가요? 학교가 국민학교 당시에. 네, 완전 불 타고 이제 학교는 완전히 전소되고 이제 석조 건물이라 가지고 뼈대만 남아 있는 거죠. 참. 근데 이 사진 벌써 다시 그 보면 앞에 어린 아이가 한 명 걸어가죠. 예.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너무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 이건 누가 미군이 찍은 겁니까? 이 사진들? 미군이 이제 자기들의 오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진이에요. 오폭 그렇다면 저기다가 오폭을 한 게 미군이에요? 미군이죠. 미군. 북한군이 한 게 아니고. 이거 황당하네. 이 경남 고성 그 국민학교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 고성 국민학교 그 연역에 보니까 1950년 그 이제 6.25 때 전소됐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다 이제 보셨겠지만 이란 전쟁 때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 이란 초등학교 네. 날라가서 진짜 이제 말도 안 어린 되는 학생들 일이었죠. 뭐 100여 명이 이제 그 아주 참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참극을 다시 빚으면 안 되겠다. 예. 전쟁의 야만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새롭게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됐고요. 예. 이게 원래 19일 날 내기로 했는데 좀 며칠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뉴스타 지금 나왔군요. 예, 그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뉴스타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제 구매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진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해설도 있습니까? 사진하고 해설이 같이 있습니다. 해설이 같이. 다 이제 캡션 달고 해설이 다 있고 이 책 판매 수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액 또 우리 좀 이따가 또 다른 독립언론 이제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독종들 그 운영하시는 여러 이제 독립언론들, 독립매체들 이제 운영하는데 또 지원 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쓰이니까
많은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쓴 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쓴 저희가 책을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쓴 책 뭐 어떤 책 이야기? 압수수색 팔긴 팝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아니 그 책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아니 뭐 거의 다 팔리긴 네, 했을 좀 텐데 남긴 남아. 아마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정판도 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거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보지 못한 남도 없이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이란 책도 이제 개정판이고 압수수색 개정판도 아직 몇백 권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압수수색이 좀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압수수색 책 사셔서 다 볼 거 없습니다. 맨 끝에 10장만 보시면 압수수색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행동 지침과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알짜예요. 본인이 쓴 거라고 맨날 그거만 홍보해. 아니 실제로 그거를 보고 찾아온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제보자가 왔는데 군 관계자예요. 이번에 평양 무인기 작전에 참여하신 분인데 저는 봉지욱 기자님을 몰랐는데 자기 수사받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압수수색 책을 사서 그 뒤에 거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수사를 받았어요. 특검 수사도 받고 그 도움이 좀 됐다. 크게 도움이 됐다고 진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서 잠재적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에 여기 이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폭로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